미래를 이끌어간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부터 폐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자원순환 기술까지 세상을 바꿀 미래의 혁신 기술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서울시 노원구. 들어가자마자 왠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풍기는데 단단히 갖춰 입은 방진복에 마스크, 심지어 장갑까지 도무지 정체를 할 수 없는 이곳.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안녕하세요. 여기 방진복까지 입고 계시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원력 반도체요? 네, 우리 생활 전반에서 쓰이는 자동차부터 가전, 디지털 기기까지 모든 전자기기 안에 바로 전력 반도체 기술이 숨어 있다. 전력 반도체라고 하면 높은 전류의 방향이나 세기들을 제어해주는 반도체로서 사람으로 따지면 일종의 근육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특별한 이유, 유난히 기술 장벽이 높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전력 반도체 부품들을 국산화했다는 점이라는데 이 모듈은 EPS라는 전력 반도체 모듈인데요. 자율주행을 할 때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반도체는 핸들 주행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모터를 돌려주는 그런 전력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류의 방향과 전력 세기를 제어해주는 반도체. 하지만 기술자의 전력 반도체는 일반적인 것과 차이가 있다고.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지? 이 웨이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소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웨이퍼는 SiC, 즉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물질로 제작이 되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는 탄소와 규소를 고온에서 결합시킨 우리말로 하면은 탄화규소라는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소재, 탄화규소. 다이아몬드처럼 강도 높은 소재로 이루어져 미래 전기차 시장에 주목받는 소재란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가 있어서 자동차에서의 그 넓은 동작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항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서 저항을 줄이면은 열 효율을 그리고 반도체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웨이퍼의 두께. 그라인딩이라는 것은 반도체의 두께를 굉장히 얇게 가공하는 과정인데요. 보통 그라인딩 이후에는 가공 전보다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반도체의 두께를 얇게 가공을 하면은 저항 성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러면 고효율 어플리케이션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수만 개의 전자회로 패턴을 입히고 그라인딩 과정까지 거쳐 탄생한 얇은 웨이퍼. 와우! 한눈에 봐도 엄청 얇은 모습. 얼마나 얇은지 힘을 주어 흔들자 유연하게 구부러지는데 보통 사람 머리카락이 한 100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A4 용지의 두께도 한 10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웨이퍼는 그거보다도 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게 가공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설계를 한 대로 특성이 제대로 나왔는지 보는 작업이고요. 조립 비용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웨이퍼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 역할을 해야 하기에 전력을 제어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압과 전류를 꼼꼼히 측정해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저 칩들은 저희의 검사 규격에 합격한 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 품질 검사까지 맞춰놓고 또 무언가를 유심히 본다? 아직 또 뭐가 남았나요?
정기적 특성은 이상이 없지만 고객에게 인도를 하기 전에 외관에 이상이 있는 칩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출하 전에 검수하는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미래의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SiC 전력 반도체 기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 더 나아가서는 국내 전력 반도체 시장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으로 들어가니 한창 옷매무새를 다듬는 기술자. 아이, 기술 찾으러 왔는데 어디 좋은 데라도 가려는 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사실 지금 옷이 좀 많이 낡아서 버려야 할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옷을 버려요? 네, 저희 기술이 이런 옷에 관한 기술이거든요. 버려지는 옷에 관한 기술?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폐 의류에서 폴리에스터 섬유만 추출을 한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강도는 물론 내구성까지 뛰어나 의류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에스터. 하지만 이 폴리에스터가 야기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류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섬유가 합성 섬유인데요.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고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도 꼽혔죠. 그래서 저희는 의류 재활용률도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도 줄이기 위해서 폐의류에서 폴리에스테르 섬유만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혼합 섬유는 재료가 워낙 제각각이라 선별이 어렵고 한 번 가공된 염료는 더욱 제거가 어려워 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면이나 우유과 같은 천연 섬유가 있고요. 나일론계나 아크릴계의 합성 섬유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아프게 하는 원인,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가 뒤죽박죽 섞인 혼합 섬유들을 넣고 잠시 기다려보니 몇몇은 하얗게 변한 것을 확인. 지금 여러 혼합 섬유들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폴리에스터 섬유의 이물질 중에 분산 안료나 염료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혼방된 섬유에서 어떻게 폴리에스터 섬유의 염료만 쏙 제거할 수 있는 건지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저희가 개발한 추출제인데요. 이 추출제를 사용해서 폴리에스터 섬유에 도입된 염료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폴리에스터 성분에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자의 추출제. 섬유 혼합물에 추출제를 접촉시키면 폴리에스터와 염료의 강원 결합을 약화시켜 염료만 제거가 가능해진단다. 이 속에서 추출제는 저희가 따로 회수를 해서 다시 재사용할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미 색이 빠진 염료 물질들은 나중에 염색할 때 재염색용으로 사용됩니다. 기존의 추출 방식은 이물질 제거도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뒤따랐는데 기술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다고. 화학적 선별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섬유 추출에서 이물질 제거가 한 번에 가능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재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과정, 분해 공정만이 남았는데 저희는 이 과정을 원료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반응계에서는 고분자의 폴리에스터 섬유를 폴리에스터의 원료인 DHET라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엔 2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했지만 기술자는 150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분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시킬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와 건조 과정을 통해 버려지는 소재의 오염 정도나 재질에 관계없이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로 되돌려 재사용할 수 있단다. 합성 이전의 원료로 만들어진 매우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의류 제조에 사용될 수 있고요. 나중에 음식 포장을 위한 식품 용기라든지 전자제품용 필름 소재까지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인 만큼 개발 단계에서 무엇보다 신경 쓴 부분이 있다는데 기존에 해왔던 기술들이
재활용을 해서 섬유로 만들었을 때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형태로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자원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의류 폐기물은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기술. 2024년까지 폐섬유 1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나갈 예정이라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발생하고 있는 의류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지구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남다른 기술력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미래 혁신 기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늘 열정을 다하는 기술자들을 응원하겠습니다.